네, 매주 일요일은 여러분의 투자 종목을 결정해 드립니다. 썬데이 종결자 일부. 안녕하세요, 최규현입니다. 자, 어떤 종목이 나에게 딱 맞는 종목일까라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자 한국경제TV가 야심차게 준비한 썬데이 종결자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자,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2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영원한 숙제, 종목 선정의 고민을 말끔하게 해결해 드릴 테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나의 스타일에 딱 맞는 종목을 찾아줄 일요일의 두 남자입니다. 한국경제TV 최고의 전문가 우리 송재호 현상준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정말로 뭐라고 할까요? 변동성이 이렇게까지 심할 줄은 몰랐다. 정말 힘들었던 한 주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먼저 한 주간 우리 시장에 대한 관전평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호 대표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우리 시장? 일단은 이제 한 주간에 봤을 때는 이제 그 협상률 높이기 위한 치킨 게임이 전개되다 보니까 지금 이런 부분에 상당히 영향이 많이 컸던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워낙 지적인 영향이 많이 크다 보니까 지금 수출 데이터도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반등하지 못하는 점은 좀 아쉽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장은 그래도 코스피 기준으로 61선 좀 테스트하고 있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하방에 대한 지지력을 강하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두 가지 포인트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전략을 보니까 시장에 대해서는 협상하고 있다, 종전이 곧 가까워지고 있다. 또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될 것이다. 이렇게 우화적인 흐름을 주고 있는데 이란 쪽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강력한 공격이 있을 것이다. 석기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막 이렇게 하고 있고 또 국방 예산도 늘리고 있다. 이란 입장에서도 지금 뭐 12세 이상의 진진력을 하는 것처럼 강대강 흐름이 있지만 결국은 협상을 높이는 과정에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코스피 지수를 보면서 하방이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는지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맞습니다. 차트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좋습니다. 일각에서는 코스피가 지금 현 바닥 구간인지 아니면 또 추가 하락을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견이 있는데 대표님이 차트를 보면서 현 구간의 바닥 위치도 한번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한번 보시게 되면요, 지금 이제 코스피가 마디마디 올라오고 있죠. 3천, 4천, 5천, 6천 올라오고 있는데 그때마다 61선, 를 지지받으면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난번에 10월부터 12월 구간 시어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스권이 보였거든요. 이때도 AI 버블 때문에 이때도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때도 비관론도 많았지만 드디어 60원 지지하고 올라가는 흐름을 보였었고요. 이때 좀 조정받다가 너무 오버했습니다. 그때 당시 AI 관련해서 삼성전자라든지 한식 올라가다 보니까 전쟁 리스크 때문에 박스권을 보고 있는데 최근을 보면 그래도 61선을 지지해주고 있는 점은 상당히 좋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금요일까지 흐름을 보게 되면 그렇다면 한번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4월 7일 정도 있는데 반전의 트리거로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어서 현상준 대표는 우리 시장 관전평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한 주간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우리 시장을? 네, 트럼프 입에 따라서 굉장히 변동성이 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난번 이제 연설을 통해서 그 전에만 해도 종전에 대한 이슈가 있지 않을까 좀 되게 낙관론을 많이 펼쳤던 게 우리 시장이 조금 독이 되지 않았나 그래요. 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 와중에 좀 유가나 그리고 이제 환율 같은 부분도 계속 변동성이 좀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시장은 그에 비해서 그래도 출렁임이 좀 덜하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저점은 좀 형성이 돼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미국도 이제 식량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빨리 종전을 좀 해야 되고 이란도 사실 급한 위치예요. 그래서 서로가 협상의 위치에 좀 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고요. 2018년 중국 무역 분쟁하고 결의하게 되면은 그 전에도 트럼프 일기 시절에 중국을 압박했던 그 전략 똑같이 이란에게도 하고 있다라는 점을 보시면서 둘 다 이제 협상의 길로 가고 있다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코스닥 좀 잠깐만 조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저점이 계속 잘 잡히고 있는 모습이고 이제 금요일장에서도 마지막 박스의 하단에 와 있기 때문에 상단까지 충분히 다시 한 번 더 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원달러 환율 그리고 유가가 좀 많이 오르고 있는 가운데서도 저점은 계속 잘 잡아주고 있는 어떤 펀더멘털은 잘 지켜주고 있다. 훼손되지 않는 이상 다시 한 번 더 3월 3일 날 빠졌던 부분
좀 다시 한번 더 채워주면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보면서 또 다음 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다음 주 전략도 짧게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뭐 앞서 언급을 해주시긴 했는데 네. 여기에 좀 더 더해서 다음 주 전략 좀 명쾌하게 어떻게 가는 게 현명할까요? 네, 두 가지 좀 방법을 좀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아마 시청자 여러분께서 포트에 모두 담아서 현금이 없으신 분이 계실 거고 현금이 조금 있으신 분이 계실 그렇죠. 거예요. 현금이 아예 없으신 분들 모두 다 포트에 좀 들어가신 분들은 일단 지금은 대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3월 3일, 3월 2일 날 하락했던 부분을 충분히 회복해 주는지 그래서 네. 지정적 리스크가 없어지고 나서 다시 한번 올라주는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그 올라가는 동안에 다른 종목보다 좀 탄력이 덜하다라고 하면 그때 가서 종목 교체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 저 언급을 좀 드리고 현금이 있으신 분들은 그래요. 지금 아침장에 보시면은 빨리 튀어주는 종목군들이 있어요. 그런 종목군들로 단기 트레이딩을 하시면서 최근에 좀 말씀을 드렸던 SK 이터닉스라든지 포스코 인터내셔널 또 그리고 대한광통신 같은 그런 바로바로 튀어주는 종목들 위주로 해서 짧게 트레이딩 하시면서 이 시간을 조금 기다려 보시는 것이 좋겠다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난주 관전평과 함께 다음 주 전략까지 또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또 지난주 두 분이 선택하신 원픽 종목들에 대한 리뷰,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도움이 될 만한 종목으로 리뷰하는 시간 이어갈 텐데요. 자, 어떤 종목에 대한 리뷰를 도와주시겠습니까? 오늘 송재 대표? 네, 네 가지 종목을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빠르게 만나겠습니다. 네, 뭐 이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전쟁이 났을 때 역발산 차원에서 그 유가 상승에 따라서 반사하게 될 수 있는 태양광 풍력 쪽을 한번 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고 네. 또 거기에 ESS라든지 배터리 관련해서 보시면 좋겠다 했는데요. 저 첫 번째가 SK 이터니스입니다. 한번 차트 보고 말씀드려보게 되면 차트 보시면은 제가 3월 9일부터 이제 알려드렸죠. 제가 이제 가장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잖아요. 바닥에서 수렴하고 올라오는 부분들 하단에서 그래서 안정적으로 한번 제가 드렸는데 그 이후에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154% 정도의 강한 상승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 봤을 때는 지금도 보유하는 전략들 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의 이슈도 있겠지만 앞으로 AI에 대한 어떤 이쪽의 풍력과 태양광은 계속 주목받을 것 같고요. 네. 정부에서도 이번에 느꼈을 겁니다. 이쪽을 준비해놔야 되겠다는 거를. 그래서 관련해서 계속 보시는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추가적으로 두 번째 종목이 OCI 홀딩스입니다. OCI 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 구간에서 마찬가지로 이제 하단에 있을 때 제시해 드렸는데 지금 추세적으로 계속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태양광 미국 쪽에 이미 태양광 법인을 설립해서 태양광 사업을 진행될 걸로 보고 있어서 그런 기업도 실적 기금과 연결돼 있고 AI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있기 때문에 올선을 잘 체크하시고 보시는 전략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세 번째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LNF고요. LNF 관련해서도 이 하단에서 한번 소개해 드렸습니다. 보시면 그래서 이 기업이 주목받는 이유는 결국은 ESS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을 대체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도 살아있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올선 잘 체크하시고 가는 전략. 그리고 신흥 SEC를 말씀드려보면 네. 여기에 아까 ES에 들어가는 우리가 캔이라든지 각형 그런 배터리 관련해서 뚜껑 역할하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CID라든지 캡 쪽으로 관련해서 삼성 SDI 쪽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 SDI가 주가가 상당히 좋은 모습이 있잖아요. 지금 구간에서 상승 추세에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보유한 전략들. 왜냐하면 이 기업은 워낙 저평가된 기업입니다. 그래서 올선 잘 체크하시고 보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종목에 대한 리뷰 도와주셨고요. 우리 현상준 대표의 리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도움이 될 만한 종목들에 대한 리뷰 어떤 종목 준비하셨을까요? 네 가지 종목을 좀 준비를 해봤고요. 네. 이제 첫 번째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제 관광 관련된 그리고 대주전자재료 2차 전지, SK이터닉스, 신소재 그리고 신소재가 아니라 이제 앞으로 이제 새로운 이제 네. 발전 에너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인텔리안테크 이제 앞으로 우주항공에 대한 부분 그래서 총 네 가지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요. 자, 포스코 인터내셔널 먼저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19일 날 체크를 좀 해드렸던 이제 추천을 드렸던 종목인데 다시 한 번 더 계속 잘 올라와주면서 상승 추세가 좀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강관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새롭게 호르무즈 해역이
좀 막혀 있어서 새로운 활로를 좀 뚫어보겠다 네. 얘기 나오면서 좀 상승해졌던 종목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 한 9만 원에서 10만 원까지도 계속 추세를 이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주전자재를 한번 보도록하겠습니다. 대주전자재로 2차 전지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잘 나오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음극재 실리콘 극재에 대한 기대감 그냥 바닥에서 잘 올라와주고 있는데 추세가 무너지지 않는다면은 또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이전 고점 넘어줄 수 있을 것이다.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SK 이터닉스 저도 마찬가지로 이 종목을 그때 말씀을 드리면서 강한 상승세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다시 한 번 더 이제 앞으로 수소에 관련된 이슈 계속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추세 무너지지 않는다면은 10만 원까지 네. 한 번 더 보는 전략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인텔리안 테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시게 되면은 우주항공된 관련된 종목들 다시 한 번 더 이번 스페이스X하고 또 관련된 이제 종목들이 계속 올라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전 고점 넘어주는지 한 번 더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주간의 시장 관전평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께 도움이 될 만한 리뷰 종목까지 만나봤는데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썬데이 종결자 1부 지금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주 일요일에는 여러분의 종목을 결정해 드리는 시간 썬데이 종결자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지금부터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결정해 드릴 텐데요. 총 5가지 키워드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나의 성향에 딱 맞는 키워드를 주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 선정의 기준이 되는 오늘의 키워드 공개합니다. 자, 오늘도 5가지 키워드입니다. 스페이스 X 발사 1분기 실적 시즌, 미국 암흑해, 그리고 트럼프의 입, 외국인, 정말 핫한 그리고 뜨거운 이슈들끼리 막 충돌을 하는 이번 한 주의 키워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먼저 스페이스 X 발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송재호 대표 스페이스 X가 IPO 추진을 하고 6월에 이제 상장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XAI를 인수하면서 몸값이 3,000조까지 와. 어마어마합니다. 올라간 스페이스 X인데 궁금한 건 그거죠. 이 우주항공, 스페이스 X로 시작된 우주항공에 대한 연속성 어떻게 보시는지 짧게 한번 여쭤볼게요. 저는 뭐 연속성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론 머스크가 하면 트렌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우주항공 같은 경우는 저도 항상 강조해드리지만 피지컬 AI 쪽에 핵심이라 보고 있습니다. 네. 피지컬 AI 관련된 로봇, 네, 그리고 자율주행, 그다음에 이제 우주항공도 AI가 들어갈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포인트를 보게 되면요, 이제 스페이스X 이번 상장이 있는데 일론 머스크가 강조한 게 뭐냐면 챗봇 AI 서비스를 구독해야 된다. 각 투자자들라든지 이런 법인의 기업들에게 꼭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처럼 결국은 AI가 접목되는 거기 때문에 기대 부분이 클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트렌드가 계속될 것이다. 이런 부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송재우 대표가 준비한 스페이스 X 발사라는 키워드의 종목 공개합니다. 자, 송재우 대표는 제노코와 한양 ENG 이렇게 두 종목을 선택해 주셨는데 먼저 제노코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제노코가 이제 주목받기 시작한 점은 이제 항공우주에 자회사를 편입됐습니다. 그래서 항공우주가 하는 일을 보게 되면 이제 우주항공 사업하고 또 이 관련해서 군사 항공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동사의 그 부품 공급 회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부품의 공급을 손쉽게 이제 받기 위해서 자회사 편입한 만큼 제노코가 수혜가 될 것 같습니다. 제노코 같은 경우는 이제 인공위성에 들어가는 위성체라든지 또 발사체 그리고 지상국에서 통신을 해야 되겠죠. 지상국에 들어가는 제품들을 동사가 공급하고 있고요. 또 항공우주에 연결해서 KF-21 그리고 FA-50 항공기에다가 지금 미국과 이란 정에서 가장 뜨겁게 또 떠오르고 있는 게 무인기입니다. 그래서 항공우주에 무인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동사가 거기에 부품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전방 산업과 연결해서 이런 모멘텀을 봤을 제노코가 좀 수혜가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제노코 살펴봤고요. 다음 종목은 뭘까요? 다음 종목 말씀하신 대로 한양 ENG입니다. 네,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우리나라 나로 그 발사 이후에 이 한국형 위성 발사체
인공위성 발사체, 우주항공 발사체 사업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빠지지 않고 이 밸류체인에 연결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핵심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가 포인트는 이제 반도체 쪽으로 설비 투자 엔지니어링 기업이다 보니까 네. 지금 삼성전자가 이제 평택 쪽에 초기에 200조 원 그리고 앞으로 450조 원까지 투자가 전개되고요. 하니스는 저 용인 쪽에 이제 600조 원의 투자를 긴 플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사가 여기에 또 엔지니어링 사업을 해서 동사가 연결됐기 때문에 올해 이 부분에 실적까지 더해지고 있어서 인공위성과 또 이 반도체까지 네.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스페이스X 발사의 두 종목 우리 송재호 대표의 종목 만나봤고요. 이어서 현상준 대표 종목인데 이렇게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우주항공 스페이스X 발사로 인한 우주항공 이 섹터 지금 현 시점 꼭 봐야 된다, 봐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드리면 어떤 답이 나올까요? 꼭 가져가셔야 되는 종목이다. 지금 꼭 봐야 된다. 네, 그렇죠. 그래요. 그렇다면 이 안에 옥석은 좀 어떻게 가려야 될지도 좀 궁금합니다. 이게 우주항공 전반적인 섹터 쪽으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 스페이스 X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기업 쪽으로 보는 것이 맞는 방법인지 어느 쪽이 맞다고 보실까요? 일단 좀 시장이 조금 쉽지 않기 때문에 일단 먼저 제일 수혜가 될 수 있는 업종 그리고 종목을 그래요. 먼저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시장이 좀 더 활발해지게 되면은 파생되는 업종으로 좀 종목들로 같이 또 확대해서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매출과 영업이익이 받쳐줄 수 있는 직접적으로 이제 벤더사에 한 번 더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요. 그리고 투자한 쪽, 그래서 양쪽에 한 번 더 포인트를 가지고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현상준 대표가 준비한 스페이스 X 발사라는 키워드의 두 종목 공개합니다. 자, 현상준 대표의 두 종목은요, 스피어 그리고 미래에셋 증권 이렇게 두 종목인데 먼저 스피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차 벤더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스페이스X의 이제 직접 합성 합금에 대한 이제 이슈가 있을 때마다 좀 튀어주는 종목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기본 금속에 니켈, 크롬 그리고 코발트를 섞어서 만들어서 앞으로 이제 스페이스X에 계속 납품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는데 최근에 며칠 전에도 납품 공시가 있을 만큼 좀 가까운 그런 종목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이제 초내열 합금 이제 1000도 이상에서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만들어낼 수 있는 기업이 몇 없기 때문에 이 부분 꼭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미래에셋 미래에셋 증권이죠. 이제 근데 우리가 이 스페이스 X에 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종목이라고 하면 미래에셋 벤처 투자인데 네. 미래에셋 증권 뭐 같은 회사 종목이긴 한데 네. 현가 아우 정도의 느낌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뭐 현가아우, 뭐 이렇게 쌍둥이 종목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개 종목을 같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아, 같아요. 그래요? 이전에도 제가 이 두 개의 종목을 이 썬데이 종결자에서 두세 달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큰 상승이 좀 나와졌습니다만 아직까지 조금 더 상승이 여력이 남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더 가져와 보게 됐고요. 뭐 1차 이사회에서도 지금 1,000억 원의 자사주 매입을 아마 말씀을 좀 드린 바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모멘텀도 있을 것 같고 스페이스X 투자에 대한 기대감 2조 달러라고 합니다. 네. 어마어마하죠. 이제 4천억 조금 넘는 금액을 투자했다고 하는데 과연 IPO가 됐을 때 저는 궁금한 게 얼만큼 투자가 됐고 스페이스X에 얼만큼 투자 수익이 나올 수 있을지 그 부분도 기대가 되는데요. 6월 정도로 좀 보고 있으니까요. 그때까지 계속 좀 더 지켜보시는 것이 좋겠다. 좀 네. 말씀을 드리면서 순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60% 더 늘 수 있는 증권업의 자체 내에서도 모멘텀이 있다라는 점 두 가지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상준 대표 스페이스 X 발사 키워드의 두 종목 살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볼 텐데요. 두 번째 키워드는 사실 굉장히 기대가 되고 설레는 키워드입니다. 1분기 실적 시즌이라는 키워드인데요. 자, 송재호 대표님. 네. 저희가 1분기 실적이라는 어떤 기대감을 갖고 있는 이슈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는 중동 리스크라는 전쟁이라는 악재가 또 있습니다. 지금 VS가 되고 있죠. 이 격돌을 하면 이 전쟁이라는 리스크, 중동 리스크로 인해서 1분기 실적이라는 이슈를 싹 다 흡수해가는 건 아닐까라는 우려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실까요? 저는 분명히 그 지정 리스크를 이길 수 있는 반전의 트리거가 실적이라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4월 7일 정도 이제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전개될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이런 지정 리스크 때문에 환율이 많이 올랐잖아요. 1,500원대 네네. 있는데 우리가 결국은 한 차익에 봤을 때는 반전으로 될 것 같은데 그러면 한 차익에 대한 어떤 이익도 좀 증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해 본 게 수출이었거든요. 3월달 수출이 861억 달러입니다. 제가 태어나가지고 이런 실적은 좀 본 적이 없습니다. 이 비수기거든요. 1분기는. 그래 봤을 때 지금 반도체 150% 증가하고 있죠. 그리고 자동차도 역대 2위. 그리고 조선도 잘하고 있고요. 또 여기다가 중요해 봤던 게 유가 상승 때문에 석유 제품이 그래요. 상당히 역대 2위로 올라오고 있고 석유화학도 좋아지고 있고요. 또 그리고 여기에 보면 바이오에스도 역대 2위 그리고 2차 전지도 역대 2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화장품 뭐 다 모든 게 다 좋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어떤 나라에 편중되지 않고 중국, 미국 아세안 쪽으로 50%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계에서 이런 나라가 있을까 할 그래요. 정도로 좋은 흐름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실적에 대한 부분을 기대감을 가지고 본다면 반전의 트리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송재호 대표 실적, 1분기 실적이라는 키워드의 두 종목은 과연 어떤 종목을 선택하셨는지 두 종목 공개합니다. 자, 코미코와 DB하이텍 이렇게 두 종목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반도체 쪽으로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151% 수출에서 강력했기 때문에 가장 강한 쪽에서 한번 선정해 봤고요. 코미코를 먼저 선정한 부분은 지금 뭐 D램도 좋은데요. 지금 낸드까지 지금 좋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달리는 메모리에다가 중장기 흐름에서 지금 최근에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수주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향후에 중장기적 흐름에서도 파운드리까지 좋아질 것 같아요. 동사가 이제 세정하고 코팅 쪽으로 이제 관련해서 점유율이 워낙 높다 보니까 기대가 부분이 큰 것 같고 또 하나가 뭐냐면 동사는 또 TSMC 쪽에 관련해서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TSMC가 이제 AI 반도체 수주를 받아서 미국 또 일본, 대만 쪽에 증설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 부분을 봤을 때 상당히 이제 이익이 전가될 것 같아서 그래요? 코미코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번째는 DB하이텍을 선택해 네. 주셨어요. DB하이텍은 대표적으로 파운드리 쪽입니다. 파운드리 관련인데 이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지금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산업을 막고 있거든요. 그래서 AI 반도체를 수출을 금지하고 있고 반도체 장비도 막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국 자체적으로 AI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 메모리 수출은 상당히 중국에 강하게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이 봤을 때 중국의 입장에서는 자체적으로 생산하다 보니까 12인치 파운드리 쪽을 많이 주력하다 보니 하고 그래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DB하이텍 8인치 쪽이거든요. 8인치 쪽의 부족 현상 때문에 동사가 좀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이 봤을 때는 DB하이텍의 실적 기대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송재호 대표 1분기 실적 시즌의 두 종목 코미코와 DB하이텍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현상준 대표의 이제 1분기 실적 시즌이라는 키워드의 두 종목을 살펴볼 텐데 먼저 현상준 대표는 1분기 실적이 나올 섹터, 기업들 중에 어떤 섹터에 좀 주목을 하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뭐 다들 예상은 하실 거예요. 일단 반도체는 그렇죠. 나올 거고. 그렇죠? 반도체 한번 네. 나오고요. 반도체 2차 전지 중에서도 좀 한 번 더 좀 튈 수 있는 그래서 예상 실적이 좀 잘 나올 수 있는 것들을 한 번 더 마련해 봤습니다. 그래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은 갖고 있는데 2차 전지도 의외로 또 턴어라운드 하는 기업이나 흑자 전환하는 뭐 이런 기업들이 요번 1분기 실적 시즌에 꽤 많이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인지라 2차 전지까지 역시 주목하신다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현상준 대표는 어떤 종목을 선택하셨을지 두 종목 공개합니다. 자, 1분기 실적 시즌의 두 종목은요. 삼성전자와 LNF 역시 반도체와 2차 전지. LNF는 엄청 뜨거워요, 요즘. 그렇죠. 네. LNF가 좀 최근에 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나오면서 계속 뉴스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두 가지 한 번 더 말씀을 좀 해보도록 하죠. 자,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7일날 나오게 됩니다. 지금 대략 35조에서 한 45조 1분기 나올 것으로 좀 보고 있는데 35조 아래 언더로 내려오게 되면 조금은 충격이 나올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지난 분기 대비해서는 훨씬 많이 나온 거지만 기대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35조에서 45조 사이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40조가 이상 나오는지가 뭐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깜짝 실적 조금 더 어닝 서프라이즈가 좀 되지 않을까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방향으로 그렇게 숫자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제일 좋은 게 이제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게 이제 목표 주가죠. 이제 국내 증권사에서는 25만 원에서 27만 원, 해외 증권사에서도 한 28만 원, 29만 원에서 한 34, 5만 원 정도까지도 높게 보고
있다라는 건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단기간 이제 구글 이슈로 좀 출렁임은 있었습니다만은 효율이 올라가게 되면은 그만큼 쓰이게 되는 메모리 숫자는 준다 하더라도 향후에는 시장이 확대되면서 좀 더 많은 메모리가 확대될 것이다. 더 공급 쇼티지가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시면서 앞으로 이제 반도체 쪽 계속 좀 더 상방으로 보셔야 네. 되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네, 이어서 LNF입니다. LNF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미래세 증권처럼 LNF도 제가 이제 무료 방송에서 이제 드리게 되면서 이제 회원들이 조금 더 회원분들께서 좀 매수를 해서 가지고 계실 수도 있는 종목이라는 걸 참고해서 좀 말씀을 좀 먼저 알고 드리도록 하고요.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지금 1.6조에 해당하는 LNF 이제 앞으로 양극재를 확보하게 되면서 탈중국 ESS를 좀 확보를 하겠다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특히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LG 화학에 원래 받았어야 되는데 납품을 받지 못한다. 그만큼 기술력이 있는 LNF 쪽에 러브콜을 보내면서 이쪽에 좀 양극재를 받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 기업의 니즈를 정확하게 좀 맞춰줄 수 있는 기술력이 있다라는 점 LNF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1분기 영업이익은 853억 원으로 컨센서스가 약 400억인데 2배 넘게 나올 수 있다라는 점 체크하시고 가지고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1분기 실적 시즌이라는 키워드의 두 종목 삼성전자와 LNF 살펴봤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또 키워드 살펴볼 텐데요. 세 번째 키워드 또한 우리에게 좀 기대감이 있는 키워드입니다. 미국 아마케의 키워드인데요. 송재 대표님, 네. AACR 2026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 4월에 있고요. 4월, 6월, 9월에 큰 학회들이 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 3대 학회를 보통 알았는데 1대가 AACR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이로 인해 제가 궁금한 건 우리가 이런 학회가 있음으로써 이제 관련 종목들을 봐야 되잖아요. 어느 네. 쪽을 좀 봐야 될지가 궁금합니다. 1번은 참여기업. 2번은 요즘 굉장히 학회이기 때문에 암에 뜨거운 ADC.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DAC. 여기 뭐 보통 셋 중에 하나를 고르지 않을까 싶은데 4번이 있나요? 추가적으로요. 네, 추가적으로도 있나요? 일단 제가 생각할 때 한 3개 정도인 것 같은데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할 것 같은데. 네, 거의 대부분 이제 시장의 중심에서는 그 바이오는 그렇게 보셔야 되겠죠. 기본 섹터 투자. 저는 이제 요즘 이제 알테오진이 못 가고 있어가지고 네. 이제 약간 개별주 위주로 많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알테오진 갈 때는 제형 변경 관련된 기술 기업들이 많이 주도해 나갔거든요. 뭐 좀 보시면 되는 한올바이오도 그랬고 다 그랬는데 최근 이쪽이 막 쉬어가면서 약간 개별주 양상이 전개되는데 최근에 그 바이오 쪽은 삼성전자약이 많이 주도해 나갔어요. 많이 주도해 있죠. 네, 저도 한번 소개하고 나서 지금 한 450 정도까지 올라왔는데 좀 또 꺾이는 모습 보였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논란도 좀 네, 존재하고 논란도 있었던 것 같고요.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아까 뭐 ADC 또는 ADC는 꼭 봐야 되고요. 아까 봤는데 대표님 니가캠이죠. 네. 이번에 또 참가합니다. 예, 참가하고요. 그리고 뭐 셀트리온이라든 삼성바이오 대표 기업들도 네, 참가하는 거 상황이고요. 그 중에 또 하나 이제 알츠하이머 쪽도 봐야 되고요. 왜냐하면 지금 일랄리가 알츠하이머 쪽에 대한 신경 쓰고 있기 때문에 또 방사의약품 쪽 관련주들 또 그래요. 보셔야 된다는 거 포인트로 보시면 또 저는 그래서 개별주 위주로 일단 보시고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개별주 위주라면은 이 학회에 참여하는 기업을 네.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참여하거나 아니면 또 개별적으로 모멘텀 있는 기업들. 네. 네. 그런 쪽이시다. 좋습니다. 과연 그러면은 송재 대표는 어떤 종목을 선택하셨는지 두 종목 공개합니다. 자, 송재호 대표는요, 종근당과 온코닉 테라퓨틱스를 선택을 해주셨는데 종근당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뭐 종근당 같은 경우 작년까지는 이제 이번에 학회 그 관련 학회에서 참가했던 기업입니다. 그래서 종근당에 봤을 때 저는 기술적으로 한번 봤고요. 네, 저점 라인에서 한번 앞으로 좋을 수 있는 포인트에서 봤는데 이 기업은 이제 심혈관 쪽에 치료제 파이프라인을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주목받았던 거는 노바티스 쪽에 한 2년 전에 1조 7천억 정도 기술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상 이상은 성공적으로 전개됐고요. 임상 이상이 작년 연말부터 진행되고 있는데 신방세동 쪽으로 이쪽이 한 연간 250억 달러 정도 규모가 되고 있는데 이쪽이 임상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성공하거나
아니면 이제 추가적인 좋은 소식 전해드리게 되면 거기에 모멘텀 될 걸로 보여서 한번 종근당을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종근당 만나봤고요. 이어서 온코닉 테라피틱스입니다. 어떤 점일까요? 네, 온코니 테라피티스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회사는 이제 그 소화기 질환 치료제 쪽하고 또 아까 이제 대표 앵커님 말씀한 대로 이제 항암제 쪽 관련된 포인트 갖고 있는데 최근에 이 자큐보라고 해가지고요. 네, 어떤 소화기 질환, 역류성 소화기 질환 치료제 쪽에 신약 우리나라 신약 37호입니다. 예, 우리가 신약까지 상업하기 상당히 어려운데 37호로 자크보를 이렇게 송고하면서 네. 이 신약을 통해서 이제 비보존 중국 쪽의 비보존 쪽으로 그동안 관련해서 한 6천억 정도 주고 기술 연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임상 관련해서 모멘텀이 나온다면 충분히 네. 또 모멘텀이 될 걸로 보여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송재호 대표의 두 종목 살펴봤고요. 자, 이어서 현상준 대표는 미 아마케라는 키워드의 두 종목을 어떻게 선정했을지 궁금한데 앞서 제가 같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미 아마케 AACRE 2026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봐야 되는 건 거기 참여하는 기업을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게 아마케이기 때문에 ADC 쪽에 굉장히 또 각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ADC 기업을 봐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DAC 쪽을 보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과 상관없이 이런 학회가 열리기 때문에 뭐 요즘 그냥 핫했던 기술 이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 종목 쪽을 봐야 되는 건지 우리 현상준 대표의 이 미 아마케라는 키워드의 해설 어떤 기준으로 좀 보고 계시나요, 종목을? 철저하게 일정 중심으로 보셔야 돼요. 일정 중심으로 네. 그럼 참여 기업이라든지 무조건 참여 기업으로 보셔야 됩니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상준 대표는 과연 어떤 종목을 선택하셨는지 두 종목 공개합니다. 자, 현상준 대표의 두 종목은요, 리가켄 바이오와 RG노믹스 두 종목을 선택하셨는데요. 리가켄 바이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리가켄 바이오는 ADC의 대표적인 종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ADC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는데요. 뭐 전임상 데이터를 이번에 좀 공개를 한다고 해서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짧게 매출은 2,600억 원, 영업이익은 230억 원 낼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어서 좀 앞으로 좀 이번에 미국 아마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RG노믹스 같은 경우에는 유전자 치료제 RZ001, 그러니까 간세포 대상으로 해서 결과를 구두 발표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한번 더 추이를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전자 치료제 전문 기업이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핵심 기술을 개발을 해서 어떻게 성과가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4월하고 4월에는 이 미국 아마케, 5월에는 미국 임상 종양 학회가 있다라는 점을 보시면서 바이오 종목은 4월, 5월 한 번 더 간단하게 보시는 것이 좋겠다. 한 번 더 점검해드리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현상준 대표의 종목까지 저희가 살펴봤고요. 이제 네 번째 키워드를 살펴볼 텐데 네 번째 키워드는 정말 저도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트럼프의 입이라는 키워드인데요. 먼저 우리 송재호 대표님, 트럼프의 입이라는 키워드에 우리가 도대체 어떤 포인트를 놓고 봐야 될지를 좀 모르겠어요. 타코를 놓고 봐야 될지 아니면 뭐 2, 3주 안에 뭐 항복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안 하면 석기 시대로 만들어 버리겠다. 뭐 이런 표현도 있고요. 아니면 또 유럽, EU와의 뭐 EU 종료락이다 이런 표현하면서 EU와의 관계를 난 끊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 근데 그게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또 기사도 나옵니다. 네. 어느 쪽을 봐야 될지 트럼프의 그러면은 결론은 트럼프와 상관없는 피난처를 봐야 될지 트럼프의 피해주를 보는 것이 맞는 건지 트럼프의 좀 호의적인 수혜주를 봐야 되는 것이 맞는 건지 좀 헷갈립니다. 트럼프의 입 어떻게 해석하셨나요, 저 키워드를? 뭐 앵커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네. 지금 시장 상황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어디에 두고 투자할지 모를 정도로 그렇죠. 이제 혼란스러운 것 같은데 네. 저는 이제 뭐 저도 항상 여기서 나와서 말씀드렸지만 뭐 SK 이터니스라든지 막 관련 기업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은 이제 먼저 올라왔잖아요. 수혜주들은. 그렇다면 저는 타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제 이유를 좀 우리가 투자 입장에서 전제 이유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두 가지 관점이 그럼 있겠죠. 일단 지금은 피해주를 보신다는 거네요. 피해주인데 이제 전제 끝나고 나서 끝나고 수혜주가 되는 거죠. 피해주는 이제 이미 이런 시간에 다 종목들이 다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 여기에 그 다음에 재건 쪽하고 연결을 한번 생각해봤어요. 재건 네. 쪽으로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송재호 대표의 트럼프의 입에 관련된 두 종목 어떤 종목일지 공개합니다.
자, 제거 두산 퓨어셀과 진성 TEC를 선택해 주셨네요. 그렇죠? 두산 퓨어셀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두산 PS를 먼저 선정한 이유는 전쟁 끝나도 얼마나 이제 유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위한 전략을 각 나라들이 많이 할 것 같아요. 풍력 태양광 많이 갔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잘할 수 있는 게 수소 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수소 관련해서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기업은 이미 작년에 그 새로운 공장을 완공해놨기 때문에 지금 뭐 미국하고도 수소 관련해서 한 100메가와트시에 대한 그 어떤 관계 수주에 대한 그 협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멘텀으로 본다면 좀 기회가 될 것 같고요. 네. 우리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뭐 태양광 풍력도 있지만 수소 쪽에 대한 전략적으로 에너지를 좀 보완할 수 있는 정책으로 갈 것으로 보고 있어서 이 관련해서 정책 관련주를 한번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진성 TEC네요. 네, 이제 재건에 대한 이야기 나오면 결국은 이제 뭐 여러 기업들이 많이 있죠. 재건 관련주 많이 있는데 결국은 이제 미국 기업들이 이제 재건해서 어차피 미국이 공격했으면 미국이 또 어느 정도는 재건을 또 도와야 되기 때문에 봤을 때는 뭐 캐터필러라든지 그런 기업 들어갔을 때 캐터필러라든 이런 쪽에 연결되어 있는 장비에서 진성 TEC를 제시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이것뿐만 아니라 미국 현재 AI 데이터 센터가 많이 지어지다 보니까 거기에 물량도 확대되고 있어서 지금 3분기부터 실적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트럼프의 입이라는 키워드에 송재호 대표의 두 종목 살펴봤고요. 자, 이제 현상준 대표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의 입. 너무 궁금해요. 어느 쪽으로 도대체 선택을 하셨을지.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해본 결과 트럼프의 입을 통해서 선택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네. 피해주냐, 수혜주냐, 맞죠? 네. 아니면 뭐라고 할까요? 피해주, 수혜주, 또 두 개네요. 뭐 그렇죠. 거기다 끼케야 피난처 전혀 상관이 없는 이런 세 가지 정도의 어떤 방향이 정해지는데 트럼프의 입 어느 쪽인가요? 준비하신 거? 이제 피해를 받은 거에 대한 재건 쪽. 역시나 재건 쪽으로 보시네요. 네, 피해를 그리고 받기 때문에 또 이제 이번 전쟁을 통해서 갑작스럽게 또 튀어오른 슈퍼스타 종목. 그러면은 피해주와 수혜주를 섞으신 거네요. 그렇죠. 근데 완벽한 그렇죠. 수혜주로 좀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양쪽을 하나씩 좀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동으로 한번 가보시겠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상준 대표의 트럼프의 입 키워드의 두 종목 공개합니다. 자, 현상준 대표는 DLENC와 LIG 넥스원 이렇게 두 종목을 선택을 해주셨네요. 그렇죠? 네. 근데 말씀하시죠. 그래서 뭐 DLENC 같은 경우에는 뭐 워낙에 잘 아시는 이제 건설주. 그래서 그렇죠. 뭐 많이들 올라오는 이제 삼성 ENA라든지 DLENC 다 같이 이제 전쟁 이후에 이제 수혜가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전쟁 여파로 제동이 걸렸던 이제 인프라 사업도 이제 계속 다시 한 번 더 재개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 그래서 대우건설 ENA와 같이 한 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LIG 넥스원. 전 이게 신기합니다. 그쵸. 방산이요. 근데 두 분 다 방산 섹터 보시면 요새 신기하다는 생각 안 드세요? 그렇죠. 이게 전쟁 종료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잖아요. 트럼프 네. 대통령이 오전 10시에 이제 우리 시간으로 오전 10시, 미국 시간 9시에 저녁 9시에 발표할 때 전쟁 종결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방산이 막 움직여요. 그리고 전쟁을 계속 하겠다 그래 방산이 막 움직여요. 그러니까 방산은 수혜주입니다, 무조건. 전쟁이 끝나도 수혜주, 전쟁이 지속돼도 수혜주. 중요한 건 위치겠죠. 그렇죠. 그 위치에 과연 들어갈 만한지 네.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일단 LIG 넥스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먼저 이제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로 또 이름을 또 바꿉니다. 이제 그거에 대한 또 이슈도 있을 텐데 천궁2 정말 엄청난 명중률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종목이 전쟁 전에는 그냥 많은 테스트를 통해서 좋다 아름아름 알았는데 실전에 써보니 정말 좋은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전쟁이 끝나더라도 사실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다 수급을 받고 싶은데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천궁2를 꼭 이제 다시 한번 빠르게 수급받을 수 있는 업종을 찾다 보니까 한국에 이제 LIG 넥스원을 좀 선정하게 된 것 같고요. 이게 사실 처음이 아닙니다. 이전에 70년대에서 80년대에 네. 일본의 제품이 미국 제품보다 우수한 성능을 보이긴 하는데
싸구려 제품이라는 그 당시에는 아, 그런 인식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까서 진짜 써보니까 너무 좋았던 거죠. 그때의 모습이 그대로 재현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 현지의 지금 반응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수급받지 못하는 국가들이 빠르게 받기 위해서 천궁2를 급하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하시면서 양쪽으로도 한 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DL-ENC와 LIG 넥스원, 트럼프의 입이라는 키워드의 두 종목, 현상준 대표 종목 만나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외국인이라는 키워드를 살펴볼 텐데 이거는 또 골치가 아픕니다. 지금 저희가 오늘 시장이 안 열리고 주말이기 때문에 이렇게 웃을 수 있는 거지. 사실 외국인의 수급을 보면 좀 답답하기만 합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송재 대표님. 네. 외인이 지금 지금 3월 달만 해도 30조 가까이 이렇게 매도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하는데, 자, 외인이 돌아올 수 있는 조건은 어떤 것이 조금 해결이 돼야 돌아올까요? 일단 전쟁일까요? 일단은 이제 지정 리스크 지정적 부분이고, 리스크? 그리고 완화돼야지 유가가 빠지면서, 환율도 안정이 되고. 네, 금리 떨어지면서, 네. 금리 떨어지면 이제 환율도 안정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 입장에서는 이제 노려보겠죠, 포인트에서. 근데 환율로 봤을 때 아까 저도 이제 봤을 때는 미국 금리도 좀 꺾이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네네. 또 그리고 환율도 아마 꺾일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흑자가 무역 수지가 257억 달러면 예전에 보니까요. 이런 경우 생겼을 때 딱 모아놨다가요. 그래요. 한꺼번에 나옵니다. 같이 작업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은행부터 각 기업들이 같이 때리면서 환율을 꺾어 놓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봤을 때는 다가오고 있다 보고 있습니다. 그럼 외국인이라는 저 키워드에 우리 송재 대표는 어떤 부분에 좀 집중을 해서 오늘 종목을 선택하셨을까요? 제가 외국인 사는 종목을 봤더니 거의 이제 보기 힘들더라고요. 이게 사기 샀다 팔았다 하는데, 그래서 네네. 금요일 날 좀 꾸준히 하락장에서도 이제 그 매도 속에서 매수하고 있는 종목하고, 하나는 뭐냐면 팔았는데 이제 딱 금요일 날 매수 시작했던 종목을 한번 선정해 봤어요. 결론은 이거네요. 외국인들이 계속 대외적으로 나가지만 그래도 사고 있는 들어오고 종목. 모으고 있는 종목을 선택을 해 보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종목은 과연 어떤 종목일지 공개합니다. 자, 우리 송재호 대표의 두 종목은 SL과 SK 하이닉스를 선택해 네. 주셨습니다. 네, 어떤 네. 내용일까요? SL을 선정한 이유는 이제 우리가 하락장에서 이제 매도에서 불구하고 꾸준히 사더라고요. 안 팔고요. 그만큼 기대감이 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SL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차 부품사이면서 우리가 퍼라든지 워낙 자산 가치에 대비해서 워낙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퍼로 보면 5배, 그리고 PBR 같은 경우는 0.6배, 7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저평가되어 있는데, 또 실적에다가 지금 그래도 우리나라 현대차그룹이 잘하고 있는 거, 거기다가 현대차그룹이 자율주행한 로봇을 하고 있는데, 동사가 로봇 밸류체인으로 지금 현대차에 연결됐기 때문에 그래요. 실적 기반에다가 성장성까지 봤을 때는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기업으로 한번 선정해봤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종목은 SL을 만나봤고요. 두 번째 종목은 하이닉스입니다. 네, 하이닉스를 금요일 날 정말 오래간만에 매수를 했습니다. 그 관점에 한번 봤고요. 이제 외국인들이 사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이요. 특히 이제 전쟁 기간에 삼성전자도 보면 영업이익, 연간 영업이익이 한 10몇 조 원을 더 상회했거든요. 증권사별로 보면 삼성전자가 243조, 하니스도 200조 원의 영업이익으로 지금 상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봤을 때는 하니스가 실적 기반에서 올라오고 있는 점 봤을 때는 외국인이 이제부터는 사야 되지 않을까. 그 코퍼레이트로 봤을 때는 수혜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SL과 하이닉스, SK 하이닉스를 살펴봤고요. 자, 이제 현상준 대표, 이 외국인이라는 키워드, 이 키워드를 놓고 또 같은 질문을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현상준 대표, 근데 이게 너무 뻔한 질문이어서 외국인이 돌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 앞서와 같은 의견이죠. 네. 그래서 매번 말씀드리는데 이제 패시브 자금하고 유동성 이제 흐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제 패시브 자금은 세계 국채 지수 이제 윅비 자금이 90조가 들어온다는 점. 그래서 꾸준하게 들어올 거기 때문에 사실 이
환율이 어찌 보면은 상단에 지금 거의 다 와 있다라는 점을 좀 한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리고 이제 유가 부분도 이전의 흐름을 보면은 지금 최고치에서 거의 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올라가기도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 특히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외국인 매도세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요. 역대 지금 비중이 최저치에 와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제 팔을 만큼 많이 팔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새롭게 좀 들어올 수 있는 자리가 나오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외국인의 키워드의 선택한 선택 조건은 앞으로 들어올 것 같은 쪽인가요? 아니면 지금 들어오고 있는 쪽인가요? 들어와 있는 쪽인가요? 이미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 와중에도 담은 쪽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두 분 다 같은 뭐라고 할까 조건으로 선택을 해주셨네요. 자, 그렇다면 현상준 대표의 외국인 키워드의 두 종목 공개합니다. 자, 현상준 대표의 두 종목은요, SK 이터닉스와 대한광통신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SK이토닉스는 우리 송재호 대표님께서도 강조를 주셨고 저도 마찬가지로 같이 강조를 드리면서 참 이번 저희 시장을 통해서 많은 좀 수익을 좀 얻어드렸던 종목인데 조금 더 보셔도 좋지 않을까 해서 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렸습니다. 연료전지 이제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관련주고요. 앞으로 지금 유가가 계속 바로 떨어지지는 않고 유지가 될 수 있다는 부분에서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네. 두 번째 종목 이제 대한광통신은 제가 아침 머니플러스 시간 그리고 무료 방송을 통해서 정말 많은 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회원분들께서도 매수를 하셨을 수도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만은 최근에 엔비디아 40억 달러 베팅에 이어서 AI 관련된 이제 광통신 테마주로 엮이게 되면서 굉장히 많은 시세를 좀 보였는데 조금 더 갈 수 있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특히 AT&T 같은 경우에는 지금 400조를 투자하면서 광통신에 적극 투자를 하겠다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5G에 이어서 6G까지 계속 앞으로 시장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광통신 쪽에 투자를 계속 해야 된다라는 것이 미국 입장인데 앞으로 이제 광케이블 특히 이제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노후화 장비 교체 시즌 맞춰서 한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KMW, HFR, RFHRC 등 관련된 종목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외국인이라는 키워드의 두 종목 SK 이터닉스와 대한광통신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5가지 키워드에 맞는 종목들을 결정해 주셨는데요. 오늘 공개된 종목들 중에서 이제 딱 한 종목, 종결자가 선택한 원픽 종목을 만나볼 텐데 그 전에 두 분이 선택하신 종목들 다시 한번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먼저 우리 송재호 대표입니다. 송재호 대표 5가지 키워드, 스페이스X 발사 1분기 실적 시즌, 그리고 미 아마케 등등 이 5가지 키워드의 종목들 10종목을 쭉 준비를 해 주셨고요. 자, 이어서 우리 현상준 대표도 보여주시죠. 현상준 대표의 종목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의 이 외국인 이 5가지 키워드에 두 종목씩 총 10종목 해주셨는데 지금 이 종목들 사진을 찍어 주셔도 좋고요. 캡처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종목 총 20종목을 저희가 만나봤는데 이 중에서 두 분 종결자가 선택한 원픽 종목을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재호 대표부터 살펴볼 텐데요. 어떤 키워드에서 종목을 선택하셨나요? 네, 실적에서 한번 잡아봤습니다. 실적? 네, 1분기 실적. 네. 그러면 1분기 실적 시즌에 나왔던 종목 중에 한 종목 네, 선택하셨는데 어떤 종목일까요? DB 하이텍을 한번 선정해봤고요. DB하이텍. 뭐 네. 지금 금요일 같은 경우도 이제 반도체 업종의 그 대형주들은 그래요. 매수하는 모습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게 되면 이제 가동률이 90%대로 상당히 회복하고 있고 네. 거기에 따라서 실적이 좋게 나올 것으로 보고 있어서 뭐 전제 이후에 실적이 기반된 기업들이 올라올 걸 보고 있어서 한번 선정해봤고요. 차트 보고 간단하게 네, 차트 짧게 보겠습니다. 이제 61선을 살짝 돌파하려고 하는 모습 보이고 있거든요. 이제 보신 대로. 그래서 뭐 DMI라든지 MACD 보조지표에서 매수 신호 뜨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하방은 이 정도에서 지지력 네. 이탈하면 디스칼리 이쪽은 1차적으로 10만 원대 11만 원대를 잘 보시고 대하시되 5일선 타고 올라간다면 나중에 리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DB하이텍 목표가 11만 원, 손절가 7만 6천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현상준 대표는 어떤 키워드에서 종목 선택하셨을까요? 요새는 제일 핫한
트럼프의 입에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트럼프 입. 네. 좋습니다. 트럼프의 입에 어떤 종목일까요? DLENC입니다. DLENC. 네, 단기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전후 복구에 대한 기대감이기 때문에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빠르게 차트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종목에 대한 말씀을 앞서 언급드렸기 때문에 기술적인 분석을 먼저 말씀드려보면 최근에 거래량이 많이 나오면서 상승해주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죠. 지금 추세가 꺾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바닥에서 잘 올라오고 있고 이 추세에 꺾이지만 않는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한 2, 3일간 좀 트레이딩 관점을 보시면서 8만 원에서 9만 원 정도까지도 한 번 더 열려 있다라는 거 한번 더 체크를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DLENC 트럼프의 입이라는 키워드에서 만나봤는데요. 목표가 9만 원, 손절가 6만 5천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매주 일요일에는 여러분의 투자 종목을 결정해 드립니다. 썬데이 종결자 2부. 안녕하세요, 최규현입니다. 자, 주식 시장에도 상승 확률이 높은 종목은 늘 존재합니다. 변동성이 요동치는 시장 속에서 상승 종목을 잡아내는 것이 승리의 열쇠인데요.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그 승리의 열쇠를 드리고자 한국경제TV가 야심차게 준비한 썬데이 종결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2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영원한 숙제, 종목 선정의 고민을 말끔하게 해결해 드릴 테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변동성이 요동치는 시장 속에서 심리를 읽어낼 일요일의 두 남자입니다. 썬데이 결정자 우리 김대복 신학수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두 어르신과 이렇게 일요일 날 이렇게 또 인사를 드리게 돼서 영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먼저 지난주 두 분이 선택한 이 리뷰도 저희가 만나보고 이제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 그리고 또 지난주 관전평도 들어볼 텐데 오늘은 뭐라고 할까요? 신학수 대표님이 처음으로 또 함께 일요일에 오셨으니까 반갑습니다. 관전평부터 먼저 들어볼까요? 리뷰부터 가보겠습니다. 신학수 대표 인사부터 해야죠. 시청자분께 앞으로 일요일 날 이 시간을 지켜주실 테니까 네. 신학수 대표님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뭐라고 할까요? 각오의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뭐 각오는 항상 말씀을 드렸듯이 믿고 보는 파트너 최선을 다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일요일이잖아요. 네, 일요일이죠. 일요일은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를 준비하는 아주 중요한 날이죠. 중요한 날입니다. 네,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리 딱 준비를 할 수 있어야 월요일서부터 대응을 하기가 좋죠. 제가 자세하게 분석을 해서 이 시간 책임지어 좋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나오는 아마 종목들, 내용들 시청자 여러분께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신학수 대표님 부담을 많이 듬뿍 안으시고 앞으로 일요일을 책임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부담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은 안 들고요. 최선을 다하면 알지 않을까라고 그래요? 생각해 봅니다. 아마 우리 김대복 대표님 종목이나 내용들 들어보시면 부담을 안 느낄 수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보는데요. 자, 김대복 대표님 그러면 지난 시간에 대한 종목 리뷰로 저희가 출발해 보겠습니다. 어떤 네. 종목 리뷰 도와주실까요? 글쎄 뭐 이제 두 종목을 했는데 사실 뭐 KMW는 지지난주니까 지난주에는 지난주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SK 오션 플랜트를 했는데 뭐 수익들이 좀 많이 났습니다. 그래요? 이게 이제 많이 났는데 사실 그때 말씀드리고 나서 유튜브가 난리 났습니다. 한 주간 16.1% 그래요. 나 많이 유튜브가 난리 났는 게 네. 바람연금에 대한 이런 궁금증. 이게 참 그럼요. 히트였다. 네. 그렇게 보는데 지금은 사실 뭐 트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유자들은 원래 제시했던 35,000원까지 그냥 가져가시고 그래요? 35,000원 되면 반 정도 매도하고 저는 45,000원까지 끌고 가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난 시간에 종목 리뷰 만나봤고요. 자, 그럼 한 주간 또 인상적이었던 시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학수 대표부터 가볼게요. 네. 지난 한 주 어떻게 평가하셨는지 그리고 또 어떤 이슈가 인상적이었는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뭐 제일 큰 이슈는 이란발 리스크였었던 것 트럼프의 같고요. 정말 왜 타코를 안 하는지 모르겠네요. 네. 정말 괜찮게 진행됐었던 이 시장의 움직임이 갑자기 반전을 하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요, 맞아요. 하다가 뭐 주가가 밀리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으니까 이만큼 외부 변수에 민감하게 그 작용을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항상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일 거고요. 이번 주에 제일 인상 깊었었던 것은 진짜 뭐 다른 건 아니고 이 트럼프의 입이 아니었나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렇게 추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반도체 중심의 주도주 흔들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각의 의견을 보면 이거 지금 단기 조정이다라고 보시는 의견도 있고요. 또 일각에서는 아니다. 이거 사이클 둔환 신호다 이제. 올 만큼 왔다. 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신학수 대표는 어느 쪽에 무게추를 좀 두실까요? 일단은 뭐 주가 지수가 고점에서 10% 정도 빠지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하락 전환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네. 뭐 그것은 이제 미국 시장에 대한 여건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실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강하게 어필이 되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3월달에 이 수급 지표를 보면은 네네. 수출입 지표를 보면 정말 반도체 실적이 역대 최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뭐 이렇게 진행되는 그런 상황에 주가가 밀렸다라고 한다면 현재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뭐 이 이후에 여기와 함께 협업을 하는 반도체 업종들은 실제 주가가 더 올라와야 맞는 게 그래요.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의 상황이 저점 매수의 기회인데 오히려, 네, 종목별로 달라지는 그런 상황이고 시간적 여건의 이 타이밍이 있기 때문에 이것만 잘 조절하면 무턱대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요. 그렇죠? 조절을 하면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자, 이어서 김대복 대표의 시장 이야기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짧게 한 주간 어떻게 평가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지난주 이 시간에 다음 주 좀 이렇게 긴장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역시나 혹시나가 역시나가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뭐 지금 현재 시장은 기승전 전쟁이죠. 그리고 기승전 트럼프고. 그래서 트럼프의 입에 따라서 시장이 크게 요동치는 거니까 사실 엄밀히 따지면 이럴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시장이 외국인들의 시각에서 보면 그래요. 리스크 오프라는 거죠. 그래서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이런 시장 심리가 강하게 작용될 건데 과거에는 이렇게 나오면 사실 금이나 채권이 그렇죠. 좋았단 말이에요. 좋았죠. 근데 지금은 이제 안전자산으로. 중동 지역이라서 원자재 중심으로 오르니까 이 원자재가 아주 급등하는 사이클에 이쪽 시장에 오니까 사실은 이게 외국인들은 베타 플레이를 아주 강하게 할 수밖에 없고 네. 그런 경우에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베타에 노출돼 있는 종목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베타가 높잖아요. 네네. 우리가 시청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베타 이것은 이제 주가 지수가 이를 만큼 오를 때 일보다 높게 오르는 걸 베타가 높다고 하는데 지금 평균 우리 시총 상위 종목들은 한 1.5 정도가 되는데 이렇게 높다는 얘기는 리스크가 오면 가장 먼저 팔고 그래요. 리스크가 또 해소되면 가장 먼저 사는 이런 시장이니까 한국 시장이 세계 시장의 ATM기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세계 시장의 ATM기가 되었다. 좋습니다. 이 질문을 좀 추가적으로 하나 드려보고 싶은데 이 외국인 매도세는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돌아오긴 해야 되는데 물론 그러려면 전쟁도 종료가 돼야 되고 뭐 환율도 좀 안정화가 돼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외국인들이 돌아올 때 어떤 수급이 반전이 된다고 가정했었을 때 어떤 그 신호 같은 게 있을까요? 있죠. 어떤 신호가 있어요? 그 외국인들은 사실상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3월과 4월은 확실하게 다른 거예요. 3월은 그냥 일방적인 매도였고 4월은 그냥 매수하다가 규모는 적은데 이제 주말에 매수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외국인들이 크게 보면 돌아오는 건 세 가지의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첫 번째는 환율이고 두 번째는 금리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펀더멘탈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지금 이제 금리 수준 같은 경우를 먼저 생각해 보면 이게 지금 미국의 고용 지표가 좋게 나왔단 말이에요. 좋게 나오니까 이제 그 채권 금리가 다시 또 살짝 올라가는 이런 흐름들이 나와서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없는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미국 시장 흐름에서 원화의 어떤 가치가 달러 인덱스에 기인해서 지금 현재 오르는 상황인데 이것이 뚝 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런 전체 흐름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건 깜짝 놀랄 보고서가 나왔어요. 그래요? 이 깜짝 놀랄 보고서가 뭐냐면 이번에 그 메리츠증권 김선우 연구원이 발표한 이 반도체 삼성전자의 1분기 예상치가 그래요. 아니 5조 3천억이 나왔어요. 네. 53조. 지금 반도체뿐만 아니라 다양한 섹터에서 역대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역대급. 그리고 53조 9천억이 나왔다는 얘기는 작년 한 해 동안 삼성전자가 벌었던 게 43조였는데 이건 이렇게 나온다면 300조가 넘는다는 얘기인데 지금 시가총액이 1,000조 아닙니까?
300조가 아니고 한 200조만 하더라도 더블 정도 나오는 2,000조가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거 이렇게 보면 반도체가 끝난 건 아니다. 끝난 거 아니다. 반도체는 끝난 건 아닌데 다만 이 리스크 오프 시대에 반도체가 영향을 가장 또 많이 받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싹 없어질 때 오히려 아주 반대 플레이가 아주 강력하게 나오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것을 확인하는 건 뭐 7일 날 발표되는 삼성전자 실적 그리고 이 종전의 어떤 확인되는 이런 시점 이게 될 것 같아. 이렇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장에서 가장 뜨거웠던 이슈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선대의 종교자 2부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매주 일요일은 여러분의 종목을 결정해드리는 시간 선대의 종결자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지금부터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이야기들 속에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를 결정해 드릴 텐데요. 시장 상황에 딱 맞는 종목을 주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시청자 여러분들의 궁금증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첫 번째 궁금증입니다. 포모 잠재운 네모, 외국인 발길 잡는다. 우리 김대복 대표부터 가볼게요. 네. 포모 잠재운,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라고 할까요? 놓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게 이제 포모지 않습니까? 포모를 잠재웠다. 놓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잠재울 만큼 뜨거운 네모가 외국인의 발길 잡았다. 아우, 이거 어떻게 해석하셨나요? 해석이 너무 궁금해요. 해석은요. 이 네모를. 외국인들이 이제 우리가 개인들이 와서 포모를 만들어 가지고 네네. 시장에 또 개인들 꺼트렸던 걸 외국인들이 와서 살릴까? 그럼 어떤 종목을 살릴까? 저는 이렇게 해석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외국인이 언제면 돌아올 거냐? 우리가 통상 그렇잖아요. 멀리 나갔던 거야 청바지 줄여놨으니까 빨리 와. 이렇게 할 때는 우리나라의 펀더멘탈이 좀 좋아지거나 그래요. 이랬으니까 너 안 사고 뭐하니? 이렇게 할 수가 있는 자리인데 사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업황이 좀 좋아져야 되고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아까 얘기했던 베타 플레이의 가능성이 높은 사람.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이제 여보 이 땅 팔아서 뭐 살까 했을 때 SK 하이닉스를 했는데 네. 저는 오늘 SK 하이닉스로 가져나왔다. SK 하이닉스요? 공개를 해버리셨어요? 공개를 하십니까? 미안해요. 아니, 우리 김대복 대표님도 저희 방송 함께 하신 지 얼마 안 돼서 괜찮습니다. 자, 그럼 김대복 대표의 종목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공개합니다. 자, 김대복 대표는 포모 잠재운 SK 하이닉스 외국인 발길 잡는다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SK 하이닉스 어떤 내용일까요? 네, SK 하이닉스입니다.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강남에 어떻게 보면 알짜배기 땅을 가지고 있는 디지털 강남 땅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앞으로 AI 시대에서 지금 이제 어차피 HBM이라는 기초 토대가 여기서 다 만들어지니까 이쪽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겠고요. 특히 지금 현재 1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는 35조에서 지금 현재 40조 정도 전후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실적이 아주 좋다고 해서 주가가 콘돔 점프하는 이런 흐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외국인들이 좀 물밀듯이 쭉 밀려갔던 이런 흐름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시장 흐름에서 업황이 좋고 베타 지수가 좋은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과연 산다면 그 얼마나 사고 들어올 거냐 이렇게 보면 그 지난 이제 11월 달 지난 그 8월 달 9월 달에 외국인들이 들어왔다가 계속 줄곧 팔았던 이런 흐름이라고 본다면 이익의 어떤 모멘텀이 생각대로 된다면 주가는 위로의 변화가 나올 수 있는 자리다. 그리고 지금 현재 무엇보다도 현재 지금 주가의 위치가 굉장히 좋은 자리에 있다. 그래서 주가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109만 9천 원을 찍고 나서요. 지금 80만 원대 이 자리까지 왔다가 지금 현재 자리가 이런 자리, 요런 자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가격이 부담이 없는 자리, 고점에서 20% 이상 하락한 이런 상황이니까 시장은 충분히 시장 상황을 다 반영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는 외국인들이 실적 좋은 이런 쪽의 흐름에서 본다면 되고 우리나라가 선행 그 12개월 선행 PER 이게 지금 현재 5배 그 이제 거의 뭐 5배 정도
뭐 이 정도 8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EPS가 640원 정도 된다면 예, 우리나라를 살 때 과연 뭐를 살 거냐 이렇게 봤을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 예, 이쪽인데 저는 하이닉스 쪽이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복 대표 SK 하이닉스 저희가 살펴봤고요. 자, 포모 잠재운 네모 외국인 발길을 잡는다. 자, 우리 신학수 대표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한데 먼저 이렇게 이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네. 개인 투자자분이나 지금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 중에서 가장 많이 느낌을 받았던 포모 섹터는 무엇이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역시나 2차 전지가 제일 포모 섹터가 제일 그래요? 있었던 거 아닐까요? 지금 현재 포모 현상이 일어났나요? 일단 뭐 반도체에서도 많이 느껴졌을 것 같고.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입장이 달라요. 그래요? 아직 그 실적에 대한 부분이 반영이 덜 되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요? 현재 오히려 2차 전지다. 아니 뭐 2차 전지는 포모 현상이 있었던 부분이 사그러들인 거고 지금은 이제 포모 현상으로 가야 되는 그런 여건에 들어갈 종목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아직까지는. 결국은 지나간 과거가 아니라 과거가. 미래 쪽으로 네네. 평가를 하셨다는 거죠. 네, 좋습니다. 맞죠. 그러면은 바로 종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신학수 대표는 포모 잠재운 네모 외국인 발길을 잡는다. 신학수 대표의 네모 공개합니다. 신학수 대표는 LG 에너지 솔루션 역시 맞습니다. 2차 전지 쪽으로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만나보겠습니다. 2차 전지의 대장주 바로 LG 에너지 솔루션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요 다 아시다시피 전기차용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셀, 모듈, 팩 모든 부분을 다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LG 에너지 솔루션이 좋은 거는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여건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라는 거죠. LG 에너지 솔루션의 차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많이 올라왔다면 부담스러울 텐데 아직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게 제 마음에 쏙 듭니다. 지금 현재의 가격 대역은 여기에 있는 상황이고 실제 1년선이 굉장히 중요한데 1년선에 접해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유리한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가격적 여건에서도 이렇게 1년선 위주로 움직이는 그런 상황에 이 공간이 비어 있다라고 생각이 들 거고 전체 가격 대역에서 보더라도 이전의 고점에 대한 부분에 에서 내려온 상태의 그 횡보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죠. 물론 저점과 고점에 대한 부분은 크지만 횡보라고 볼 수 있고 실제 공간이 비어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다. 저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주가적으로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공간은 여기고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전의 고점이 50만 원 대역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은 LG 에너지 솔루션 이슈만 조금 부각된다면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기관도 매수하고 우리 투자자들도 함께 매수할 수 있는 좋은 종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시를 해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신학수 대표의 LG 에너지 솔루션까지 저희가 만나봤고요. 자, 그럼 계속해서 두 번째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내용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개합니다. 자, 두 번째 네모 매수 유주식이 상팔자, 이 무자식이 상팔자인데 이제 유주식 이 주식이 있어야지만 내 팔자가 좀 핀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김대복 대표에게 상팔자 주식, 유주식이 상팔자 이거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이것도 궁금합니다. 글쎄 이제 요거는 이제 저는 이렇게 좀 해석했어요. 중장기관점으로 보신 건가요? 예, 뭐 그런 것도 있고 네. 주식을 살 때 어떤 기준으로 바라보느냐 그리고 이걸 길게 보유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보유하느냐. 그래서 이제 그 상팔자라는 것은 내가 팔자가 좋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걸 가지고 있으면 좋은 거는 저는 딱 세 가지라고 봐요. 어떤 건가요? 어떤 거? 이 독보적인 기술력. 독보적인 기술력. 독보적인 기술력이 있는 회사가 좋고요. 이 콘돔 점프할 수 있는 실적. 그다음에 이제 왕성한 수급. 이 세 가지다. 좋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네요. 예. 제가 생각한 상팔자는 좀 마음이 편안하게 가만히 있어도 불안감이 없는 그런 종목을 생각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세 가지 조건에 맞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모 매수하면 유주식이 상팔자다. 네모를 공개합니다. 자, 우리 김대복 대표의 네모는요. 인텍 플러스 이름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인텍 플러스를 상팔자 종목으로 선택을 해주셨는데 어떤 내용인지 만나보겠습니다. 인텍 플러스 유주식이 상발자 인텍 플러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인텍 플러스를 선택했던 것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독보적인 어떤 기술력입니다.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독보적인 기술력이라는 것은 그 AI 반도체를 지금 현재 생산할 때
우리가 그 눈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AI 반도체의 천리안하면 우리가 인텍 플러스를 택합니다. 그것은 3D 외관 검사 쪽에서 지금 세계 유일의 어떻게 보면 WSI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AI가 출하가 되면 AI 반도체가 출하가 될 때 지금 현재 인텍 플러스의 어떤 기술력이 없으면 출하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미세한 영역까지 3D로 다 일단 잡아낸다 이렇게 보면 되죠. 우리가 평면으로 볼 때 이 우리가 과자를 예를 들어 볼게요. 과자가 이렇게 그냥 뭐 형태가 잘 나오지 않은 과자, 그러니까 모양새가 좀 흐트러지거나 아니면 두께가 적거나 뭐 크거나 이런 것들을 눈으로 식별하지는 못하지만 3D 검사 장비로 다 검사해낸다. 그래서 결국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주가는 위로의 변화가 추가적으로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회사는 3D 디지털의 어떤 관찰관 역할을 하는 종목이다. 다만 이제 이게 좀 부담이 되는 것은 최근에 주가가 조금 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르다가 주말에 조금 빠졌댔는데 이게 금년도의 어떤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콘돔 점프가 실적이 나오고 수급이 한다면 지금은 좋은 자리다. 제가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면요. 지금 현재 차트를 보시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주가가 이제 주간 단위로 상당히 많이 올랐다가 주말에 떨어졌는데 이 밑에 거래량을 보면 이 대량으로 거래됐던 이 흐름이 결국은 빠른 손바뀜 현상을 만들어냈다. 그렇게 보면 이 빠른 손바뀜 현상이 나온 이후에 시장 흐름은 어떻게 전개가 될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것을 눈여겨봤던 사람들이 가격이 조건이 좋은 데가 오면 매수할 수 있는 이런 자리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김대복 대표가 38년 동안 이 시장에 있으면서 가장 느끼는 것은 다른 것보다도 기술력이 뛰어나고 실적이 콘돔 점프할 수 있고 수급이 따라주는 이런 자리라면 좋은 자리인데 지금이 딱 이런 자리다. 다만 지금 현재 가격이 여기서 한 단계 레벨 다운 될 때 줍줍하는 전략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인텍플러스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신학수 대표 이제 네모를 만나볼 텐데요. 신학수 대표님, 네. 네모 매수하면 유지시기 상팔자. 그러면은 신학수 대표께도 이 상팔자 종목의 기준 같은 걸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사실 이 상팔자 종목 같은 경우에는 내 계좌를 튼튼하게 만들고 계좌에 대한 레벨업을 시킬 수 있는 내 계좌를 핵심 지켜주고, 종목. 지켜주고 올려주는 핵심 그렇죠. 종목. 핵심 종목. 이쪽에 이래야 상팔자가 되는 거 아닐까요? 그것도 상팔자죠. 네네. 그럼 바로 만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신학수 대표가 생각한 네모 종목 매수하면 유지시기 상팔자, 바로 이 유지식은 공개합니다. 네오썸을 선택해 주셨네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오셈 종목은 꼭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종목이고요. 제가 아끼는 종목입니다라고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후공정 장비입니다. 특히 반도체 메모리 테스트 장비를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SSD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부분에 메모리를 고대형 메모리를 확대시킬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에 세계 최초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오셈, 최근 주가가 올라오는 듯 싶었는데 조정을 받았습니다. 주가에 대한 흐름은 상승 추세에 그대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죠. 여기에 보면은 요 자리가 제일 맥포인트였었고 1년선은 여기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 우리가 매매에 대한 여건에 이 1년선이 왜 중요한지를 생각을 해봐야 될 때고요. 지금은 주가가 상승한 이후에 조정을 받았는데 이 조정을 받은 이후에 보니 주가가 더 내리는 것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요 박스를 한번 봐보시죠. 저는 요렇게 박스를 한번 그려보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이 박스 대역에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하단에 대한 지지력과 상단에 대한 저항벽, 즉 오버슈팅이 돼 있고 언더슈팅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지만
가격에 대한 공간은 이 위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주가가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박스 구간에 있습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고요. 오히려 주가가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올라오는 게 맞습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은 보유해 갖고 있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네오셈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신학수 대표의 종목 네오셈까지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두 분의 종목 인텍플렉스 그리고 네오셈 네모 매수하면 유주식이 상팔자 되는 상팔자 종목으로 만나봤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 세 번째 키워드 공개합니다. 자, 세 번째, 오락가락 트럼프 네모로 포트 안정 찾는다. 오락가락하는 트럼프 포트 안정 찾는다. 네모로 포트 안정 찾는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현 시점에 타코해주면 안정 찾습니다. 좀 그렇게 좀 생각을 하면서 이 안정의 조건이 좀 전 키워드로 봤거든요. 이게 피난처냐, 수혜주냐, 피해주냐 이런 쪽에서 봤는데 어떤 조건을 선택하셨을까요? 저는 이제 이 이야기에 트럼프가 오락가락 하는데 네. 괜찮은 건 미국의 제조업을 살리는 리쇼링의 수혜주들 뭐 이런 것들이 되지 않겠느냐. 되지 않겠냐.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가장 핵심의 먹거리는 뭐냐? 기본적으로는 미국이 통신 장비를 많이 개선해야 된다.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를 많이 지어야 된다. 그다음에 또 데이터 센터를 짓다 보니까 에너지가 소요가 필요한데 네. 배터리 에너지, ESS 저장 장치가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접근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오, 요번 종목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김대복 대표 오락가락 트럼프 네모로 포트 안정을 찾는다. 이 포트 안에 들어갈 이 종목은 과연 어떤 종목일지 공개합니다. 자, 김대복 대표의 종목은 서진 시스템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서진 시스템 어떤 내용인지 만나보겠습니다. 자, 서진 시스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진 시스템은 우리가 지금 보면 이제 이 회사는 그 미국 쪽에 어떻게 보면 좀 그 특화되어 있는 이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 이제 전자 제품을 만드는데 우리가 이제 껍데기, 뼈대, 열을 식히는 구조 이런 것들을 다 같이 함께 갖추어 놓은 그러니까 에너지의 어떤 그릇을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 배터리에 어떻게 들어가는 셀 빼고 나머지 다 만드는데 이 셀 벤더라고 하죠. 이 셀 벤더가 이 시장에 이 회사의 어떻게 보면 실적을 콘돔 점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미 10년치의 일감을 다 받아 놓은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베트남이나 지금 미국의 어떤 생산 기지에서 압도적인 원가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2026년도에는 2조에 가까운 어떤 매출 시대를 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쇳덩이를 이렇게 막 깎아서 정밀한 케이스를 만드는 이 기술이 지금 현재 에너지 저장 장치에도 좋고 AI 어떤 먹거리에도 좋고 통신 장비 그 통신 장비에도 좋으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그 트럼프의 오락가락하는 이런 정책에서도 이 회사는 꿋꿋하게 나갈 수 있는 자리다. 이 회사가 특징이 있다면 차트상으로 가격 부담이 별로 없다는 게 이게 장점입니다. 그러면 이 회사의 어떤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회사 차트를 보면 지금 이제 그 1, 2월 달에 좀 오르고 3, 4월 달에 와서 아직까지는 조정하는 이런 단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좀 올라 있는데 가격이 부담이 있다면 이 회사는 지금 현재 4만 5천 원대는 가격 부담이 없다. 그러면 이 회사는 4만 5천 원에서 4만 원대 안쪽으로 들어오는 자리는 한 번 더 도약을 위한 어떻게 보면 움츠림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셔도 무방하다. 그래서 결국은 이 회사는 오락가락하는 트럼프의 어떤 정책을 기본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종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서진 시스템 저희가 오락가락 트럼프 서진 시스템으로 포트 안정 찾는다 이렇게 만나봤고요. 자, 이어서 우리 신학수 대표의 종목도 바로 살펴볼 텐데, 자, 저는 안정을 찾는다에 좀 포커스를 맞춰봤거든요. 신학수 대표는 이 키워드 어느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보셨나요? 저 또한 안정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겠어요? 이리저리 흔들릴 때에는 정말 정확하게 중심을 잡고 있는 부분이 중요할 좋습니다. 거고 이 정확한 중심에서 지향하는 포인트만 보시고 그러니까 지향하는 포인트만 보고 직진해 가는 게 직진해 가는 게 좋다라고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제가 궁금한 건 이거예요. 이 트럼프 관련하면 네. 저희가 키워드란 3개를 뽑습니다. 수혜주, 피해주, 네.
그리고 피난처. 그렇죠. 전혀 상관없는 이 셋 중에 어느 쪽으로 좀 선택하셨을까요? 저는 굳이 따지면 수혜주. 수혜주, 현 시점 수혜주. 현재점 수혜주죠. 궁금해집니다. 자, 그럼 오락가락 트럼프 네모로 포트 안정 찾는다. 트럼프 오락가락한 트럼프의 수혜주. 그렇죠. 과연 어떤 종목일지 공개합니다. 아, 삼성전기가 수혜주예요. 의외죠. 어떤 내용인지 만나보겠습니다. 네. 시장이 오락가락 할 때에는 특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얼마만큼 수급이 몰려 있는가라는 거죠. 이 수급이 몰려 있는 종목은 성장성과 실적이 혁혁하게 나온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이 종목이 개별 종목이 아니라 핵심주, 즉 대형주군에 속해 있으면 훨씬 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오락가락하는 증시의 안정감을 찾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삼성전기를 준비해 봤습니다. 삼성전기는 우리 시청자님들이 알다시피 MLCC 하면 삼성전자죠. MLCC에 의해서 올라왔습니다. MLCC는 전파에 대한 부분, 전기량에 대한 부분, 전력에 대한 부분에서 사용이 되는데 불안정한 전력을 일정하게 만들어주는 저항값입니다. 즉 콘덴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이 오락가락하는 증시 평탄하게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는 이 얘기와 일맥상통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삼성전기가 또 마음에 들었죠. 그렇지만은 삼성전기는 MLCC만 있는 건 아닙니다. 바로 패키지 기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실제 이 패키지 기판에 제일 앞서 있는 쪽, 즉 앞서가야 되는 쪽이 유리 기판 쪽입니다. 기판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이 상황에 로직 반도체를 놓고 HBM을 쌓아 올리는 이 상태의 AI 칩들이 견뎌내기가 힘듭니다. 너무 큰 열이 발생이 되고 1000와트 칩에 쩔쩔 끓고 있는 그 상황에 이 플라스틱 기판은 녹아내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 플라스틱 기판을 좀 더 유리한 재료로 바꾸는 이 기판에 대한 혁신, 이것을 삼성전기가 할 가능성이 높죠. 자, 그렇다면 삼성전기의 차트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기의 가격은 꾸준하게 상승을 한 그런 상황이고요. 우상향, 즉 상승에 대한 부분을 높여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특히 지금 가격은 약간 조정받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상승력에 대한 부분은 이견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 황금 라인, 즉 1년선에서 출발을 해서 꾸준하게 상승하는 요 상황이 눈에 보이고, 지금은 이렇게 박스, 즉 가격에 대한 플럭체이션이 있는 그런 상황이니 안정된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공간을 우리는 선택해서 매매를 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추가적으로 상승할 때에 해당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주가가 상승한 여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매수 시점을 잡을 때에 특히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거래량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거래량을 확인해서 삼성전기를 본다면 매매 시점, 그 포인트를 찾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신학수 대표의 삼성전기까지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할 만한 키워드까지 만나봤고요. 계속해서 네 번째 키워드 또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개합니다. 자, 네 번째, 금, 채권, 원화 추락. 네모 도피처 될 것이다. 이게 사실은 예전과 굉장히 달라진 느낌입니다. 금, 채권, 이거 안전자산이거든요. 이렇게 시장이 좀 뒤숭숭하고 그러면 이쪽이 추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승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원래대로 보면.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조금 뭐라고 할까요? 추락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시나요? 이게 기존과 좀 뭔가 달라졌다고 보시는지. 글쎄 이게 지금 이제 중동의 에너지 파동인데 사실은 이번의 전쟁이 에너지 전쟁이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다른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 여기서는 이제 도피처를 찾아야 되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는 언론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주식 투자하면서 가장 느끼는 것은 이제 그 실적이 좋은 것을 사되 그 실적이 좋은 것들보다 콘돔에서, 그러니까 실적의 증가율이 갑자기 좋아지는 이런 종목들이 좋다. 그것도 이제 그 우리나라나 글로벌 시장에서 지금 이제 시장을 끌고 오는
블루오션에서 나오는 종목 이런 것들을 오늘 핵심 포인트로 잡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원론으로 돌아가 보겠다. 예. 자, 그러면은 금채권 원화 추락 네모 도피처 될 것이다. 우리 김대북 대표 원론적인 이 종목 공개합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이 원론이다 평가를 해주셨는데 어떤 내용인지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인 제가 이제 이번 주에 가장 화두로 삼았던 게 트럼프의 어떤 이란을 석기 시대로 돌리겠다는 이런 얘기였습니다. 근데 주성 엔지니어링이 예전에 그 주가가 막 급등했다가 급락 가져오는 이 석기 시대로 갔다 온 종목이고요. 최근에 이제 2, 3년 동안 실적이 조금 이렇게 안 좋으면서 지금 이제 행보 수렴을 많이 했던 이런 종목입니다. 근데 이 회사가 지금 현재 다시 이제 그 세상의 어떤 빛을 보는 현대의 어떤 황금 시대에 들어왔다는 건 다른 것보다도 이 회사의 어떤 독보적인 어떤 기술력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이 회사는 그 ALD라는 원자층 적층 장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만드는 회사는 실질적으로 이제 적층 장비를 만드는 회사들은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회사들 중에서 이 회사를 주목하는 것은 이제 원자층 적층을 만든다는 겁니다. 일반 적층 장비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어떤 이런 홀에다가 스프레이를 이렇게 뿌리는 이런 자리라면 이것은 그 원자를 하나하나씩 쌓아서 만드는 이런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가 베이스 다이를 높게 해서 이렇게 HBM을 높게 쌓는 이런 자리에서는 기본적으로는 이게 어떻게 보면 막힘 현상, 이런 것들, 그 에러를 일단 가장 적게 만드는 회사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미세 공정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회사의 원자층, 적층 장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겠고요. 특히 이 회사는 이 반도체만 하는 것이 아니라 태양광을 하거든요. 그 이제 태양광 쪽에서 이 지금 현재 그 어떤 장비의 어떤 기대감이 있는 건데 지금 최근에 이제 태양광이 그 이제 우주하고 연결되는 이런 쪽 시장 흐름에서 그 어떻게 보면 미세 공정으로 들어가는 이쪽에도 지금 이제 태양광 쪽에 그 이 장비가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반도체와 태양광의 하이브리드 형태의 흐름이니까 결국은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그 채권 시장이나 이제 환율이나 이런 것들의 어떤 흐름에서도 이 회사는 나올 수가 있는데 제가 무엇보다도 이 회사를 조금 주목하는 것은 작년도 실적보다 올해 실적이 콘돔 점프한다는 거예요. 주가가 가장 많이 오를 때 어떤 때냐면 실적이 적자에서 흑자로 반전되거나 실적이 지금 현재 일정 부분 나다가 콘돔 점프할 때 주가가 가장 많이 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흐름이라고 보면 이번에 실적은 약 많게는 1,000억 정도 나오는데 저는 이번 2026년도가 한 800억 정도가 나오면 거의 지금 콘돔 점프 지난해 300억 정도가 나왔으니까요. 그런 흐름이다. 근데 주가는 지금 현재 어떤 위치에 있느냐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차트를 보면 66,700원이라는 자리 이게 단기적인 고점을 만들고요. 지금 최근에 이렇게 쉬었거든요. 가격 부담이 없어요. 가격 부담이 없다는 얘기는 지금 현재 현재 62,000원 이런 자리 아래로 들어온 자리는 좋은 매수의 자리다 이렇게 보겠고요. 실적이 콘돔 점프한다면 외국인이나 기관의 수급들이 따라오를 가능성이 많고 그렇다면 시장은 윗단으로 강하게 오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주성 엔지니어링 우리 김대북 대표의 종목 만나봤고요. 자, 이어서 우리 신학수 대표의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채권 원화 추락 네모로 도피처 될 것이다. 앞서도 제가 김대북 대표께 질문을 드렸지만 이 금채권 이쪽은 안전자산인데 추락을 하고 있다. 예전과는 사뭇 다른 느낌인데 김대북 대표는 아무래도 이게 원유와 관련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신학수 대표는 이 추락의 이유를 어느 쪽으로 보고 계시나요? 저 또한 사실 내려오는 부분에 제일 핵심적인 것은 에너지인 에너지 것 역시? 같아요. 그래서 에너지를 어떻게 잘 이용할 건가 이 부분에 방점을 찍고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에너지 쪽으로 그렇죠. 선택을 해주셨다 이거죠. 자, 그렇다면 신학수 대표의 종목 어떤 종목일지 공개합니다. 삼성 SDI를 선택하셨습니다. 2차 전지도 에너지에 포함이 되니까 삼성 SDI 이렇게 보시는 걸까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요. 네.
2차 전지에서 에너지 저장 장치 이쪽이 에너지에 관련되어 있는 ESS. 부분이죠. 네, 그렇죠. 네. 자, 그렇다면 삼성 SDI 바로 어떤 내용인지 만나보겠습니다. 삼성 SDI는 ESS 시장의 핵심 기업이고요. 특히 현대차, 포드 이런 글로벌 업체에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탄탄한 수급적 노선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특히 에너지 밀도가 높은 전고체에 대한 특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아마 우리나라에서 전고체의 그 기술력이 제일 앞서 있는 회사가 바로 삼성 SDI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에서 전고체가 왜 필요하냐면 전기차에도 필요하죠. 전기차 열폭주 현상에 의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전기차로 넘어가기 조금 좀 망설이는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이때 뭐 그 전고체에 의한 배터리 좀 비싸더라도 그 배터리를 썼다라고 한다면 살 의향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로봇 시장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드론 시장입니다. 도심항공 모빌리티 그 무거운 LFP 배터리를 달고 날아다닐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지만 열폭주 현상 때문에 3원 개 배터리 사용하기에는 조금 더 힘들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로봇을 사용하는데 반도체 공장에 불이 나버리면 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거고 설사 껐다라고 하더라도 그 그을음을 치우는데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할 거예요. 그렇다면 불이 안 붙는 안전한 배터리를 사용하는 로봇을 선호하게 되겠죠. 여기에 삼성 SDI가 있는 거죠. 차트 흐름 역시 빠지지 않네요. 힘든 그런 시장이라도 주가가 올라온다. 어려운 시장에 도피처는 주가가 올라오면서 안정될 때 찾을 수 있는 것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삼성 SDI에 대한 가격 흐름을 잠깐 보면은 여기 1년선이 있네요. 사실 그 제일 중요한 맥 포인트는 1년선에 접해서 움직이는 요 포인트, 맥점 포인트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요 맥 포인트를 찾는 게 좋고 향후에 움직이는 부분에서는 움직임의 파장과 파동과 파고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밴드 대역을 결성해서 본다라고 한다면 아하 지금 현재의 가격 대역에서는 이렇게 1개월, 2개월, 3개월 동안 횡보를 한 그런 상황이고 그 부분을 뚫었다가 밀렸다, 뚫었다 밀릴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겠죠. 그렇지만 여기에 지지 라인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흐름은 상승 쪽에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주가의 이 공간, 즉 상승할 수 있는 공간이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주식 투자의 도피처로 삼성 SDI가 해당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신학수 대표의 종목 삼성 SDI까지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네 번째 우리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키워드까지 살펴봤고요. 이어서 다섯 번째 키워드 살펴볼 텐데요. 또 어떤 키워드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궁금증을 해소시켜 줄 수 있을지 다섯 번째 키워드 공개합니다. 자, 중동전이 핥힌 코스피 4월 네모 대반등 한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좋은 흐름이 예측되는 4월 안에 과연 어떤 종목을 선택하셨을지 김대북 대표의 종목 공개합니다. 자, 김대북 대표 중동전이 핥힌 코스피 4월 사막 콘덴서 대반등 한다. 사막 콘덴서가 주인공이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어떤 내용인지 사막 콘덴서 만나보겠습니다. 예, 그 이제 중동전에 핥힌 코스피 이제 4월은 사막 콘덴서. 저는 사막 콘덴서로 본 이유는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런 흐름 안에서도 판가의 어떤 경쟁력이 있는 회사 그리고 이제 중동전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시장 흐름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굉장히 많고 우리 정부도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정책을 RE100을 통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지금 이제 전기차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그 지금 현재 그 재료가 MLCC라는 재료인데요. 이 회사는 이제 MLCC가 지금 현재 공급 부족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MLCC 무라타가 아무래도 지금 현재 가격 인상을 하게 되면 이런 이제 지금 현재 이런 쪽에서 기술의 어떤 경쟁력이 있는 회사들은 그 가격 경쟁을 그냥 판가에다가 담으면 이익이 증가하는 이런 자리라고 봐야 돼요. 이 회사는 여기 이것 말고도 실질적으로는 DC 링크 콘덴서를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사 같은 경우에는 필름 콘덴서를 같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현재 흐름에서는 이제 발산의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는 자리입니다. 이미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 랠리를 했는데 비해서 예사는 지금 현재 움츠리고 있다면 이제 이게 한 번 더 바톤을 받아서 위로 간다면 이제 초고원 그리고 고전압 여기서 버티는 이 필름이야말로 예사들 또 한번 올리는 이런 작용을 할 것 같아 이렇게 보겠고요. 예사의 차트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위치는 사실상 가격 부담 별로 없는 자리예요. 그 이제 지난번 이제 68,400원 찍고 나서요 이렇게 급하게 밀었거든요. 이렇게 급하게 밀고 난 뒤에 주가가 다시 올랐다가 조정받았으니까 가격 부담이 없죠. 그래서 현재 56,900원 이하로 만약에 들어오는 자리라면 저는 좋은 매수의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겠고요. 이번 주에도 이 종목이 또 한 번의 어떤 시세를 내주는 흐름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사막 콘텐서 저희가 만나봤고요. 이어서 이제 신학수 대표의 4월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전 4월에 대한 기대를 사실 많이 했거든요. 네. 이 전쟁이라는 이 중동 리스크만 없었으면 4월 실적 발표인데 우리가 예측되어 있는 어닝 서프라이즈 기업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는데 중동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트럼프 대통령의 말로서 4월 중순까지는 꼼짝 말합니다, 지금. 그래서 좀 약간 트럼프의 타코가 또 필요하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해보는데 4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짧게 한번 들어볼까요? 뭐 일단 4월 시장 자체는 등락이 많이 있는 그런 상황은 뭐 제가 얘기 안 해도 다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는 성장 섹터에 대한 재발현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어차피 내려 있는 그런 부분에서 한 단계 올라오고 먼저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수급이 작동해야 되는데 이 수급이 작동하는 게 뒤늦은 종목에 작동하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은 결국은 성장할 수 있는 섹터에 좀 더 집중하지 않을까. 4월 달은 성장 섹터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달은 성장 섹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4월의 주인공이 될 이 섹터, 이 종목은 과연 어떤 종목인지 신학수 대표의 종목 공개합니다. 자, 신학수 대표는 대주전자 재료를 선택을 해 주셨습니다. 네. 대주전자 재료 어떤 내용인지 만나보겠습니다. 대주전자 재료가 의외로 팔방미인입니다. MLCC도 만들어내요. 그래서 MLCC, 즉 삼성전기가 만들어내는 이 MLCC의 소재도 생산을 해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유리하고요. 하나 더 있다라고 한다면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전력 시스템, 신재생 에너지에 해당되는 곳 이 부분에 대주전자 재료가 있습니다. 바로 태양광입니다. 차세대 태양전지, 은구리 페이스트라고 해서 은을 많이 사용하는데 은값이 장난 아니게 비싸거든요. 금값도 비싸지만 은값도 비쌉니다. 여기에 구리를 넣어서 역할을 나눠서 움직일 수 있게끔 하는 이 패널, 즉 우주 태양광 산업에 진출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태양광이 우주에서는 비가 안 오는 상황이고 항상 태양이 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력 생산에 아주 중요한 장소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 장소에 전력만 송달할 수만 있으면은 굉장히 유리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해외, 즉 미국, 일론 머스크도 태양광을 우주에서 설치를 해서 전력을 생산하는 게 좋지 않을까. 서버도 우주에 설치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상상을 하는데요. 특히 차세대 태양전지 같은 경우에는 우주 쪽에 나가는 부분이 훨씬 더 클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마이크로파나 레이저로 변환을 해서 지상으로 송전을 시켜서 태양 전기를 받는다면 훨씬 더 유리한 그런 상황일 거고 최근 유가도 많이 올라오는 그런 상황에 해결점을 찾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기후 위기도 기후 위기지만 전력난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기대감이 있을 수 있게끔 그런 패널을 만들 수 있고 태양전지의 재료에 대한 부분을 만들어낸다면 이 회사는 충분하게 성장성이 있다라고 방점 찍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대주전자 재료는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한번 봐보시죠. 대주전자 재료
핵심적 2차 전지의 음극재를 만들고 태양 전지의 아주 중요한 소재를 만든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의 가격만 보면은 될 것 같아요. 가격에 대한 흐름이 더 추가적으로 상승할지를 판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차트 보여주시면은요, 대주전자 재료의 차트 역시 황금 라인을 먼저 찾아야 됩니다. 황금 라인에서 움직였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 N자에 대한 움직임이었죠. 상승하고 있는 추세에 있는 상황이고 상승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할 건가라는 부분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까만색 선을 한번 그려놨는데요. 까만색 선에 이 해당하는 가격 대역을 보시면은 금방 느껴지는 거죠. 여기서 밀렸고 여기서 밀렸고 요거는 오버슈팅 되어 있는 상황에서 밀렸고 지금 다시 그 가격 대역에 와 있네요. 주가의 하단 부분에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 올라온 것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현재의 상황, 이전의 상황도 마찬가지고 이제는 가격 여건의 이 공간 충분하게 상승할 수 있는 이 공간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조금 더 확대해서 본다라고 한다면 이 공간이 수익에 대한 구간이고 주가가 올라온 부분이 그리 부담스럽지 않다라고 저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주전자재료는 현재의 가격에서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가격대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13만 원이 이 저항벽에 해당되는데 13만 원을 뚫고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한 단계 레벨업 되는 가격 대역을 맞이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대주전자 재료 4월 달에 반등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주식이다라고 4월 달에 반등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주식이다라고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학수 대표의 4월의 대표 종목 대주전자재료까지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이야기들 속에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저희가 만나봤는데요. 오늘의 종결자가 선택한 종목들 정리 다시 한번 도와드리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먼저 우리 김대복 대표부터 가보겠습니다. 포모잠재운 SK하이닉스 외국인의 발길을 잡는다. 외국인이 SK하이닉스로 좀 돌아오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상팔자가 되려면 인텍 플러스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트럼프는 오락가락해도 서진 시스템이 안정화를 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안전자산이 추락하는 이상한 현실에 이 주성 엔지니어링만은 도피처가 될 것이다. 말씀해 주셨고요. 자, 4월의 대표 종목은 아마도 사막 콘덴서가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캡처하셔도 좋고요. 사진을 찍어 놓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신학수 대표의 종목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신학수 대표는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외국인의 발길을 잡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네오셈 이 종목이야말로 바로 좋습니다. 마음 편안한 상팔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트럼프도 삼성전기로 포트 안정화 찾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네. 자, 금채권 안전자산에도 삼성 SDI가 도피처가 될 것이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4월의 주인공은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대주전자재료다. 이렇게 우리 신학수 대표는 선택을 해 주셨습니다. 요 화면 또 캡처나 사진 찍어 주시면은 한 주가 좀 편안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네오셈 저희가 탑픽 종목 신학수 대표의 탑픽 종목으로 만나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탑픽 종목까지 살펴봤고요. 늘 항상 아쉬운 시간 함께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시청자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선물은 저희가 또 준비를 했습니다. 무료 선물인데요. 먼저 우리 김대복 대표의 선물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김대복 대표, 김대복 대표의 선물은 나의 유튜브로 선물을 주시겠다 이겁니다. 일요일 1시에 매주 일요일 1시에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 라이브 방송하시는데요. 김대복 대표 돈 되는 시향 유튜브를 하시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유튜브에서 알찬 정보 공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신학수 대표의 선물이 궁금한데요. 어떤 선물일지 보여주시죠. 자, 신학수 대표의 선물은요. 이게 좋죠. 서울전화 02-3490-4405로 전화를 하시면 되는데요. 황금라인 주간 리포트를 매주 월요일 아침에 배달을 해주시나요? 네. 항상 제가 올려드리는데요. 네. 여기에 나가는 종목이 좋다라는 얘기가 제 귀에도 쏠쏠 들어옵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꼭 보시면 좋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늘 항상 말씀드리지만 무료는 일단 바꿔보자. 서울전화 03-3490-4405로 전화를 주시면 무료 선물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종목을 결정해드리는 시간 썬데이 종결자 2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종목의 끝장보기, 주식을 사랑하는 분이라면 저희 방송과 함께 수익의 기적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 일요일 오전 11시 종목을 결정해드리는 시간 썬데이 종결자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다음 주 일요일에 뵙죠. 감사합니다.